혹시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꽤 예의 있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만나고 나면 내가 더 작아진 느낌이 남을 때가 있으신가요? 대놓고 무례한 것도 아니고 말투도 차분하고 표정도 거칠지 않은데 대화를 마치고 나면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우리는 상대가 예의를 지켰으니까 내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헷갈리게 됩니다. 하지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항상 노골적인 공격만이 아닙니다.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은근히 상대를 작아지게 만드는 방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선을 넘는 것 같진 않은데 관계 안에서 내 말할 자리와 편안함을 조금씩 줄여간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문제를 느껴도 바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. 무례하다고 딱 잘라 말하기엔 애매하고 참고 넘기자니 계속 마음이 닳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겉으로는 예의 있어 보이는데 은근히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행동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. 다만 이 영상은 누군가를 쉽게 나쁜 사람으로 단정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. 겉예의와 진짜 존중이 어디서 갈리는지 보자는 이야기예요. 첫 번째는 내 말을 끝까지 듣는 척하면서도 중간에 잡고 정리해버리는 행동입니다. 겉으로는 매끄러워 보여도 사실은 내 설명할 자리를 빼앗는 방식이죠. 예를 들면, 네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잖아. 알겠어. 이렇게 말을 마무리해버리면 대화는 빨라질 수 있어도 존중받는 느낌은 줄어듭니다.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한 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상대가 먼저 요약하고 끝내버리면 나는 점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. 이 행동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길게 말해도 어차피 끊기겠구나 하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칭찬처럼 시작했다가 바로 깎아내리는 방식입니다. 처음엔 부드러워 보여서 더 알아차리기 어려운 유형이에요. 예를 들면 센스는 있는데 아직 멀었네. 괜찮긴 한데 부족하지. 이런 말은 좋게 말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결국 사람을 작아지게 만듭니다. 칭찬은 잠깐이고 핵심은 늘 부족함에 찍혀 있으면 듣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검사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 특히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누적되면 상대 앞에서는 잘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항상 채점받는 기분이 들기 쉽습니다.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만 유난히 나를 가볍게 정정하는 행동입니다. 틀린 정보를 고치는 것과 체면을 줄이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. 아니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.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이런 말이 꼭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굳이 모두 앞에서 내 자리를 작게 만드는 방식이라면 한번 봐야 합니다. 진짜 존중이 있는 사람은 틀린 부분을 말하더라도 상대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지 않고 내 체면까지 같이 정리해 주려는 태도가 있습니다. 반대로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쪽은 내용보다 분위기를 이용합니다. 정정 그 자체보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은근히 보여주는 거죠. 네 번째는 선택권을 주는 척하면서 답을 유도하는 행동입니다. 겉으로는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편한 대로 해.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. 이렇게 말해놓고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표정이나 반응이 달라진다면 그건 배려보다 통제에 더 가깝습니다.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가 낼 결정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사람 기준에 맞게 움직이도록 유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나는 판단보다 눈치를 먼저 보게 됩니다. 내가 원하는 게 뭔지보다 상대가 실망하지 않을 답이 뭔지를 먼저 계산하게 되는 거죠. 다섯 번째는 질문 형태로 평가를 넣는 행동입니다. 겉으로는 물어보는 것 같지만 질문 안에 이미 판단이 들어있는 경우예요. 원래 이렇게 하는 편이야? 왜 그런 선택을 했어? 그걸 진짜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? 이런 말은 설명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방어부터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질문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질문을 듣고 내가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벌써 작아진 기분이 드는지입니다.
6번째는 웃으면서 민망함을 넘기게 만드는 행동입니다. 농담이야, 장난이야, 예민하게 듣지 마. 이런 말은 내 불편함을 가볍게 처리해버립니다. 이 방식이 무서운 이유는 대놓고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제기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. 결국 불편한 사람만 괜히 분위기 망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. 7번째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계속 우위를 확인하는 행동입니다.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 도움 뒤에 위치를 확인하려는 말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. 내가 아니면 힘들었겠네. 이건 원래 아무나 못해. 내가 봐줘서 다행이지. 이런 말이 반복되면 도움은 고마워도 관계는 편해지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도움이 나를 세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더 작아져야만 유지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노골적으로 무례하지 않아서 주변도 잘 못 알아차리고 당한 사람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더 오래 관계 안에 남기 쉽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가 얼마나 정중하게 말했는지보다 그 사람과 대화한 뒤 내가 더 편안해지는지, 더 위축되는지를 보는 겁니다. 진짜 존중은 내가 틀릴 수도 있어도 내 말할 자리를 함부로 줄이지 않습니다. 하지만 겉예의만 읽는 관계는 대화가 끝낼수록 내가 더 조심스러워지게 만듭니다. 혹시 요즘 예의 있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중한지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위축되는지부터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공감된 번호가 있었다면 저장해 두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도와주는 척하지만 결국 주도권을 가져가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.